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재해들이 저희가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수면 상승 같은 좀 거시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티핑 포인트라고 일컫는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한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프로페서의 교수 박지영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컨텐츠죠. 오늘 탄소 중립을 같이 진행할 게스트로 모신 분은 이종욱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이종욱 박사님이 또 여러 가지 분야에 특히 리스크 관리 부분과 전공 자체가 정원, 조경 같은 부분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 전공은 조경학과를 나왔습니다만 대학원에서는 환경공학,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쪽으로 했었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환경 안전까지 좀 관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엔지니어링사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기존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뢰도 공학의 개념하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적용하고 인명이라든지 자산의 손실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리식 기반 수치 모델을 활용한 홍수 위험 관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간단한 백그라운드의 바탕에서 우리 이 박사님께서 전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신 신뢰도 공학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도 공학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신뢰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총 개체수, 이게 뭐 많은 엘리먼트 또는 컴포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뭐 밸브나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산사태 사면이나 낙석이나 할 수 있는 사면의 컴포넌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총 개체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기능을 유지하는 개체수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고장률과 시간 경과에 따른 지수 함수의 결과값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간단히 신뢰도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선 리스크 관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리스크를 정의하는 방법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간단하게는 우려되는 사고에 대한 위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결과의 강도와 발생되는 빈도의 곱셈 크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표현 방식은 위해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 해저드, 또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인명과 자산의 크기, 익스포저, 자연현상의 발생으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개체의 취약성, vulnerability의 함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학적 단어까지. 왜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이런 단어들을 함수, 그죠?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할 때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신뢰도 공학의 함수는 어떻고 또 그다음에 리스크는 어떻게 계산하고 가장 간단한 거는 리스크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금 이제 이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리스크의 주요 3대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로 이 기후변화와 연계가 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실제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어떤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후위기가 실제 체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도 이 기후위기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수, 가뭄, 태풍, 폭설, 산불 이런 이제 극한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옛날보다는 좀 더 이제 높은 빈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도 이제 홍수 관련 뉴스가 좀 더 심각하게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재해들이 저희가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수면 상승 같은 좀 거시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티핑 포인트라고 일컫는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정부가의 관점에서 공신력 있는 이 기관 관측 데이터하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토네이도가 중부, 남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큰 피해를 주고 이랬는데 도시들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올해 들어서 그 빈도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토네이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겨서 순간적으로 치고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나니까 지금 계속 그런 걸 좀 보면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연구가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뭐 이 박사님께서도 유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고려해야 될 기후위기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급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기후위기 리스크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커다란 얘기를 하기 전에 작은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제가 나토에서 프로젝트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제 아는 연구자 초청으로 터키 아다나에서 워크숍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자연재해 대응에 대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 지진에 의해서 인한 산사태 그리고 어떤 홍수와 겹쳐졌을 때의 그런 자연재해 전반에 대해 다루는 그런 워크숍이었는데 제가 이제 발표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다양한 어떤 정부 관계, 어떤 공무원 집단에서 오신 분들, 대학에서 오신 연구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혹시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단위에 방문하셔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분도 자신있게 손을 들고 내가 지진 연구를 하는데, 홍수 연구를 하는데 우려되는 그런 마을 단위 방문해서 마이크로스코프의 미시 단위에서 위험성 평가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구적인 단위 연구도 필요합니다만 결국 사람이 다치냐 안 다치냐는 마을 단위 요소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방문을 해서 사람들의 목숨과 저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 평가와 대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대비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뭐 홍수든 지진이든 뭐 태풍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집단 지성의 힘으로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위험 관리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좀 크게 봐서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3면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해상 풍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국가 단위 탄소 배출을 좀 줄여서 산업계 대응도 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요즘에 아리백이라든 이런 이슈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수출 자체를 못하니까 그걸 안 하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국민들 생명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연재해 대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개인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긴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들의 중론을 모아서 집단지성의 힘을 모은 그 IPCC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이제 행동 강령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